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디터 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2021년 그램 시리즈 중에 가장 가벼운 그램 14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i3가 탑재된 모델인데 오늘 어떤 제품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무게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무게 무시하고 1.7kg짜리인가? 노트북 구매했다가 진짜 어깨가 뽀개지는 줄 알았어요. 그때 아마 키가 한 2cm 정도 줄었을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삼성에서 출시된 진짜 가벼운 노트북을 구매하고 너무 가벼워서 이제 노트북이 있나 없나 계속 확인했었는데, 이렇게 무게, 휴대성, 이동성이 중요하신 분들은 이번 2021년 그램 중에 바로 이 14인치 이 제품이 가장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왜냐면 무게가 가장 가볍기 때문입니다. 해당 제품의 무게는 999g으로 1kg이 채 되지 않는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 측정을 해보니까 997g 이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출시된 그램 시리즈 중에는 가장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 디자인의 경우 보면 볼수록 깔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열었을 때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는 없고 정중앙에 이렇게 터치패드가 위치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 키패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단의 이 디자인 밸런스는 14인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14인치 노트북이지만 베젤을 최소화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진짜 크기나 휴대성 이런 건 정말 짱이네요. 확장 포트 한번 확인해보면 왼쪽 사이드에는 풀 사이즈의 HDMI 포트, 그리고 2개의 썬더볼트 포트, 그리고 이어폰 포트 이렇게 위치하고, 오른쪽 사이드에는 UFS 카드 슬롯, 그리고 2개의 USB-A 포트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HDMI 포트도 풀 사이즈로, 그리고 USB-A, USB-C 포트 2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뭐 USB 허브를 구매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바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은 이렇게 발열 배출을 위한 타공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2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나 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를 16인치와 14인치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꽤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체감되는 부분은 더 커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지 그냥 14인치만 그냥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휴대성을 생각하면 조금 더 작고 가벼운 얘가 훨씬 더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도 부담이 없고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해상도는 WQXGA 1920x1200이며 DCI P3 99% 생명력을 만족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화질이나 색감 이런 거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이제 화면 비율입니다. 해상도에서 알 수 있듯이 16:9가 아니라 16:10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16:10의 화면 비율은 16:9보다 상하대로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세로의 작업 영역이 조금 더 넓어요. 그래서 문서 작업할 때 아주 좋더라고요. 이 세로로 길면 길수록 한눈에 페이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포토샵 할 때도 각종 메뉴들을 더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단 영상을 볼 때는 와이드한 게 더 좋죠. 16:9보다 좀 더 위아래로 넓기 때문에 상하단에 영상을 볼 때 검은색 베젤이 생겼습니다. 사이드에 전원 포트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충전기도 USB PD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65W를 지원하는 USB-C 타입 PD 충전기가 함께 지원이 됩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편한 부분인 것 같아요. 노트북 충전할 때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 충전할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키보드나 터치패드를 사용하기에도 14인치는 더 나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인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사용할 때 터치패드가 자꾸 여기 이렇게 걸려요. 14인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이핑을 할 때 터치패드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은 부분이었고, 이번에 키스트로크가 더 깊어졌다고 하는데 키감은 역시 좋았습니다. 터치패드도 기존보다 더 커졌다고 하는데 16형보다는 좀 작아요.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지문 센서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으로 생체 인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3 11115 G4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듀얼 코어이며 하이퍼 스레딩을 지원하여 4개의 스레드로 작동을 합니다. 기본 클럭은 2.4GHz며 터보 부스트로 최대 4.1GHz까지 클럭이 올라갑니다. 11세대 프로세서의 경우
경우 터보 부스트로 클럭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내장 그래픽의 경우 인텔 UHD 그래픽이 탑재되었습니다. i5 이상에 탑재된 Xe 그래픽이 탑재되지 않은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메모리 경우 LPDDR4X 3733MHz의 8GB 메모리가 탑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DDR4 메모리보다 훨씬 더 빠른 동작 속도를 가지고 있고 듀얼 채널로 구성되어 있어서 배역폭이 더 넓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성능을 더욱더 극대화해줍니다. 스토리지의 경우 기존보다 5.3배 빠른 NVMe SSD가 탑재되었는데 벤치마크를 한번 돌려보니까 순차 읽기 속도 약 3334MB, 쓰기 속도 2347MB, 아주 빠른 성능의 스토리지가 탑재되어 있다는 거. 벤치마크도 한번 돌려봤는데요. 가장 먼저 CPU Z 점수의 경우 싱글 스레드 485.4점, 멀티 스레드 1342.4점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 쿼드 코어인 i5보다는 멀티 스레드에서 더 많은 점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영상 편집이나 고성능 작업을 위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 간단한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 내장 그래픽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3D 벤치마크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타임스파이의 경우 893점이 나왔으며 파이어 스트라이크의 경우 2583점이 나왔습니다. 3D 마크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인텔 Xe 그래픽의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점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게임 테스트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롤입니다. 풀 HD 해상도에 최성 옵션으로 게임을 플레이하였고 게임 프레임을 측정했는데 최소 프레임 36, 최대 프레임 99, 평균 70.042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일을 하다가 롤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고 조금 더 사양이 높은 오버워치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풀 HD 해상도의 옵션은 낮음,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 100%로 설정을 했고 게임 시작부터 끝까지 프레임을 측정하였습니다. 최소 프레임 4, 최대 프레임 68, 평균 42.342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평균 42프레임이면 사실 못할 정도는 아닌데 중간중간에 게임이 좀 끊기더라고요. 기존의 10세대에 탑재된 내장 그래픽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메모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메모리 성능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내장 그래픽 성능도 최대한 끌어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형 LG 그램 14 실제로 한번 사용해 후기 전해드렸는데요. 이동이 많으신 분들, 휴대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들에게 어울리는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네센스였습니다. 끝!